사실 정진상은 이재명 대표 실장으로 오기 전까지는 중앙 정치에서는 크게 알려져 있지 않았을 인물인데 김용 부원장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중앙 정치권과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것이 많을 것이고 검찰 입장에서는 현재 정치권과의 연결고리 이런 것들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불과 한 2년 전에는 이재명계 의원이 정성호 의원 한 명밖에 없다라고 한때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여러 의사결정에서는 만장일치를 이루고 있는 원인은 무엇이냐. 자금의 흐름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돈의 흐름들이 의원들 쪽으로 흘러갔을 가능성도 열어둘 필요가 있다. 열어둘 필요가 있다. 뭐 428억, 700억 논의되고 있는 이런 자금들은 대선 자금과 관련됐을 수 있다. 더 깊숙이 들어가 봅니다. 오늘은 이 의혹들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김용 부원장입니다. 네. 김용 부원장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김용 있는 상태죠? 김용 부원장 역시 구속되어져 있는 상태이고 입을 꼭 다물고 있는 겁니까? 뭔가 진술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좀 진술을 하고 있다고 하죠. 이제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이제 곡기를 끊겠다. 뭐 이와 같이 이야기를 했었고 뭐 그런 단식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진술을 일체 안 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김용 부실장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겠다. 법정이라든가 구속되어진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 모두 진술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뚜렷하게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뭐라고 합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소설이다, 허무맹랑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자 돈은 많습니다. 자, 그렇죠. 돈은 한 8억여 원 정도가 이야기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정진상 실장이 더 핵심인데, 김용 부원장으로부터는 뭔가 찾아낼 만한 그런 연결고리가 있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아무래도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김용 부원장이죠.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 성남시 의회 의원으로서 8년간 두 차례 이제 봉직한 바도 있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 측 네트워크가 사실 정진상은 어떻게 보면 최근 이재명 대표 실장으로 오기 전까지는 중앙당 창에서 중앙 정치에서는 크게 알려져 있지 않았을 인물인데 김용 부원장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 좀 중앙 정치권과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것이 많을 것이고 검찰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로부터 어떤 현재 정치권과의 연결고리 이런 것들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드렸었는지 모르겠는데 뭐 워낙 지금 현재 사안이 많이 퍼져 있고 뭐 지금 시청자분들도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뭐 노웅래도 나오고 현금 나오고 현금이 나오면 또 이게 대장동도 나오고 하는데 과거 제가 이 현직 언론인으로부터 이낙연계 정치인을 말했다라는 이유로 그런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과거 불과 한 2년 전에는 이재명계 의원이 정성호 의원 한 명밖에 없다라고 한때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심지어 최근에는 여러 의사결정에서는 만장일치를 이루고 있는 원인은 무엇이냐. 그렇죠. 신명 국회의원이 이제 만장일치를 이루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제가 보다 의심을 조금 좁혀보기 위해서는 왜 오선 송영길 의원이 그리고 인천시장까지 한 송영길 의원이 본인의 지역구까지 내팽개치면서 이재명 대표의 참 유례 없는 희한한 행보들 대선에서 떨어진 직후에 보궐선거에 출마하고 그 이후에 또 대표까지 이제 오게 되는데 이런 행보들을 하느냐. 이것은 뭔가 정말 이 자금의 흐름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제 발언을 이낙연계 의원이 했다. 이제 그것을 주목한다. 말하자면 지금 김용 부원장의 돈과 관련된 혐의, 또 돈의 흐름, 그리고 정진상 실장이 받았다고 하는 혐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돈의 흐름들이 의원들 쪽으로 흘러갔을 가능성도 열어둘 필요가 있다. 열어둘 필요가 있다. 이미 지금 이제 진술이 나온 거는 노웅래. 이제 뭐 이제 돈의 출처는 이제 차치하고서라도 노웅래 그리고 김태년 의원도 이미 나왔죠. 구체적으로 이름이 나왔으니까 이제 뭐 실명을 거론해도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은 이제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네. 이렇게 본다라면 이 뭐 사실 우리 빙산이라는 것도 뭐 항상 상투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만 맨 처음에 뾰족하게 아주 일부만 그렇죠. 드러나듯이 이 이면에는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빙산의 일각입니다. 예. 사실 한번 여러분 상기시켜 보십시오. 그 이정근 씨 관련해서 사업가 박모 씨와 관련해서 네. 노웅래 의원이 처음에 언급됐을 때는 6천만 원이다, 7천만 원이다 이렇게 언급됐었거든요. 그런데 뜬금없게도 사실 이제 제 생각엔 검찰들도 깜짝 놀랐을 것 같은데 지금 3억 원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혐의 금액보다 대개는 작게 나오는 게 당연한데 3억 원이 나왔고 네. 이게 이제 노웅래 의원과 관련해서는 잠시 뒤에 그러시죠. 예, 예. 저희들이 또 특별 코너로 예. 정분석을 할 텐데 한 명씩 좀 짚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용 부원장은 예. 그 돈이 어디로 받았다면입니다. 그렇죠.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가 상당히 이게 중요해지겠네요. 그렇죠. 이제 김용 부원장이 이제 제가 예. 지금 뭐죠? 공소장을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경선 자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렇죠. 예. 네. 김만배 700억 이 측과 여기에서는 이제 이재명인 예. 거죠. 이재명 측과 나눠 갖기로 약정 뭐 이런 내용도 나와 있고 김만배가 428억을 주기로 했는데 지급을 미뤘다. 예. 그러면 김용이 받아야 할 김용에게 전달되어져야 할 돈은 도대체 뭐냐는 거죠. 예. 김용이 떳떳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에는 네. 그리고 민주당의 그리고 친야 언론이 암시하는 지금 뭐냐면 예. 저는 거기에도 일종의 힌트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꾸 이제 몇몇 친야 성향 언론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 야 정치 자금 대선 자금과 관련해서는 과거에도 여러 사례가 있었다. 예. 그런데 대선 후보 스스로를 올가매는 구속하는 전례는 전혀 없었다. 이런 말들을 계속 지금 반복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논의의 어떤 진위 여부는 차치하고서라도 그렇다면 이건 역설적으로 이 자금들은 뭐 428억, 700억 논의되고 있는 예. 이런 자금들은 대선 자금과 관련됐을 수 있다. 아직까지 확보가 된 건 아니겠지만. 그렇죠. 예. 예. 자, 이 대목에서 바로 그 대장동 일당으로 가봅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 유동규 전 직무대리, 유동규 전 본부장이 정말 격정 진술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최근에는 이제 그렇게까지 많이 보도가 되고 있지는 예, 않은데 예. 여러 말들 중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했던 발언 중에서 진술 예, 중에서 가장 이 대장동의 이 스캔들을 가장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발언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가장 핵심적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실 네. 겁니다. 이재명 천천히 말려 죽이겠다. 예. 그리고 뭐 이재명 모를 리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고, 그러니까 자꾸 지금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야, 이 진술들이 서로 다 다르지 않냐. 예. 너희들이 지금 뭐 유동규, 김용 정진상을 올가매는 발언이라고 하는 것들이 증언이라고 하는 것들이 분명 남욱이라든가 일부 인사들의 입으로 나오는 것은 맞는데 그것들은 또 한편으로는 김만배나 과거의 유동규의 발언들과 상치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뭐 우리 약간 뭐 철학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의 진술과 A는 A다, A는 A가 아니다. 이 진술들이 똑같은 거 아니냐? 똑같은 혈액이 있는 거 아니냐? 예. 논리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떤 현실 세계와 동떨어진 진공 상태라면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그간 바라봤던 사건의 초기부터 쭉 살펴봤던 내용들과 예. 지금 한 명 한 명이 어떤 본인의 정황과 연관되어져서 그리고 물증과 관련되어져서 나와오는 발언들은 네. 모두 다 지금 누구 발언에 일관되게. 힘이 실리고 있냐면 유동규의 발언이 남욱의 발언이 맞다라는 걸 입증하고 있거든요. 제가 네. 수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서 2014년 말까지는 남욱이 이 사업의 대장동 사업의 주도적이자 지배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5년 이후엔 달라졌다 하는데 지금 그런 내용들도 지금 다 공소장이라든가 예. 구속영장 이런 것들이 다 적시되어져서 나오고 있거든요. 하나하나가 처음에는 마치 뭐 부인되어질 수 있는 진술이 바뀐 형태로 예. 돌발적인 발언으로 나타났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증거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최근에는 이제 어제자 보도에 의하면 네. 남욱이 내가 애초에 45%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25%로 깎였고 그게 이제 과거 했던 발언하고 일치하는 예. 거죠. 예.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저는 아까 지금 수차례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와 같은 대형 사건들에서는 꼭 남욱 뭐 유동규 이분들의 이야기만 볼 것이 아니라 네. 지금 민주당의 그리고 민주당 측 그 입장들을 대변하는 사람들 알겠습니다. 언론들의 목소리도 좀 들어봐라.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유동규 전 본부장이 1년여 전만 하더라도 약 1년여 전만 하더라도 불과 9개월 10개월 전만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편에 서 있었다면 예, 이제는 확 달라졌어요. 예, 이 정권이 바뀌고 또 검찰 수사가 유동규 전 본부장과 이 남욱 변호사의 입이 열리면서 내용이 달라지고 있는데 일관된 건 뭐냐면 이제는 이재명 대표와 대장동의 이 수익과는 관련이 있다. 그렇죠. 그리고 예,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공직선거법 위반해서 김문기 전 차장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다. 예, 예. 사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이제 김문기 전 차장과의 그렇죠. 이 공직선거법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예. 이 김문기 전 차장에 대해서 유동규 전 본부장은 모를 리가 없다. 예. 말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